혹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가 찌릿하게 아프거나 무릎이 뻣뻣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며 넘기지만 사실 그 통증의 시작점은 발바닥일지도 모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의 보고에 따르면 노년층의 만성 통증 중 약 70%가 발바닥, 근육과 신경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놀랍지요? 이 이야기는 이춘자 할머니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10칸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발바닥 한가운데에 파스를 붙이는 단순한 습관만으로 단 일주일 만에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셨죠. 그게 무슨 요술이냐고 묻는 분도 있었지만 사실 이건 요술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온몸의 혈류와 신경을 조율하는 작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재활센터의 연구에서는 발바닥 자극이 허리와 어깨의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뇌의 통증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하체 신경 피드백 메커니즘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바닥이 편안해야 머리끝까지 편안해진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늘어날까요? 70세 이후에는 발바닥의 지방 패드가 얇아지면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발바닥에서 시작된 미세한 자극이 허리, 무릎, 어깨, 목으로 전달되어 통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족부 전문의는 이를 미세 진동의 고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은 수술이나 약물 없이 이 고장난 진동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발바닥의 특정 지점, 예를 들어 허리 통증에는 용천혈과 뒤꿈치, 중앙, 무릎 통증에는 발바닥 중앙에서 ECM 아래, 목 통증에는 둘째, 셋째, 발가락 사이 1.5cm 아래에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 혈류가 개선되고 신경의 과민 반응이 차분해집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임상시험에서도 파스의 열 효과와 혈류 자극이 근육 이완에 큰 도움을 주며 단 2주만 지속해도 통증 강도가 평균 38%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약물 복용이 부담스러운 60대 이상에게는 이 간단한 방법이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작은 습관이 몸이 다시 마음을 바꾼다. 그 말처럼 발바닥에 붙이는 작은 파스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통증 없는 인생의 문을 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문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발바닥 파스 요법이 어떻게 통증을 완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붙여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발바닥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숨어있는 인체의 신비, 그리고 몸의 대화를 듣는 법을 함께 살펴보죠. 이춘자 할머니의 사례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성 모병원 통증의학과의 장 교수팀은 60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발바닥 특정 부위에 자극을 가한 뒤 근육 긴장도와 혈류량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발바닥 중심부와 뒤꿈치, 발가락 아래 부위를 자극했을 때 허리와 무릎, 어깨, 근육의 긴장이 현저히 완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우리 몸의 통증 신호망이 발바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68살에 무릎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지 못하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이 두렵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발바닥 파스 요법을 권했습니다. 매일 밤 9시 깨끗이 씻은 발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무릎 통증에는 발바닥 중앙에서 ECM 아래, 허리 통증에는 용천혈과 뒤꿈치 중앙에. 단순한 반복이었지만 한 달 후 어머니는 마트에서 장 본 것을 혼자 들고 오셨습니다. 그날의 얼굴은 말 그대로 빛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는 말과 함께요.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해부생리학 연구에서는 이 신경 말단이 단순히 발의 감각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계, 즉 혈압, 맥박, 체온 조절 등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발바닥을 자극하면 신경이 통증 해소 모드로 전환되어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혈액이 더 원활히 순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파스를 붙이는 걸까요? 파스는 단순히 통증 부위를 식히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성분 멘톨, 살리실산, 캡사이신 등 이혈류를 촉진하고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바닥은 피부층이 두꺼워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열감이 천천히 오래 지속되며 근육 깊숙이 작용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에서는 발바닥에 파스를 8시간 유지한 그룹이 일반 부위에 붙인 그룹보다 통증 완화 효과가 약 1.8배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부위별로 어떻게 붙여야 할까요? 무릎이 아프신 분은 발바닥 중앙에서 2cm 아래, 허리가 아프신 분은 용천혈과 뒤꿈치 중앙, 오른쪽 어깨 통증은 엄지발가락 아래, 왼쪽 어깨 통증은 새끼발가락 아래, 목 통증은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 1.5cm 아래에 붙입니다. 시간은 저녁 8시 9시 사이 발을 씻은 뒤 잠자리에 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유지하고 아침에 떼면 됩니다. 단, 당뇨병 환자처럼 발 감각이 둔한 분은 46시간만 유지하며 피부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발이 붉게 달아오르거나 가려움이 느껴지면 하루 쉬었다가 다시 붙이세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회복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수 씨 65세는 허리 디스크로 5년간 고생하던 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발바닥 파스 요법을 3주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기가 수월해졌고 점차 산책 시간을 늘려가더니 한 달 뒤에는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다시 걸음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서울적 십자병원 물리치료과에서는 이를 역순환류 현상이라 부릅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움직임이 늘고 움직임이 늘면 혈류가 좋아져 다시 통증이 완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파스는 단순히 붙이는 약이 아니라 움직임을 되찾는 신호인 셈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은 연결된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움츠러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움직일 때 몸도 반응합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의 진짜 힘은 그 작고 따뜻한 신호가 몸과 마음 모두를 깨워준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이 파스 요법의 효과를 3배로 높이는 5가지 비밀 습관과 꾸준함을 만드는 작은 실천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파스 붙였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 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발바닥 자극을 꾸준히 한 노년층 8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3주 후 피로감과 통증 지수가 각각 3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5가지 비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류의 점도를 낮춰줍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순환기내과 연구에서는 수분 부족이 근육, 통증과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파스가 제 역할을 하려면 몸속의 순환이 함께 도와줘야 합니다. 둘째, 30초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좌우로 10번씩 발목을 돌려주면 정체된 혈류가 발끝부터 허리까지 빠르게 퍼집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발바닥 파스 요법의 효과를 3배로 끌어올린다고 삼성서울병원 물리치료센터는 말합니다. 움직이는 발이 통증을 잊게 만든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죠. 셋째, 일주일에 3번 15분 이상 걷기입니다.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해보세요. 발의 근육이 조금씩 열리면 신경 말단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여 파스의 효과가 길게 이어집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노년의학센터에서는 걷기 운동이 통증 완화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활성화시키고 진통제 복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염증을 잡는 식품을 챙겨 드세요. 생강차, 정어리, 아보카도는 모두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성 모병원의 영양의학연구팀은 이러한 항염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통증이 평균 25%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섯째,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때 무릎 아래에 얇은 베개를 받쳐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허리와 무릎의 하중을 줄여주고
파스로 이완된 근육이 다시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발바닥 파스 요법과 결합하면 몸의 자연 보건력을 깨우는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서울적 십자병원의 노인통증 연구팀은 이를 5일 회복 법칙이라 부릅니다. 하루 한 번 파스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3주 만에 몸의 회복 반응이 가속화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통증의 완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순간은 분명 찾아옵니다. 이민수 씨는 파스 요법과 함께 매일 아침 발목 돌리기와 생강차 한 잔을 실천했습니다. 2주째 그는 말했다죠. 이상하게 밤에 덜 쑤시네요. 3주 후 그는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파스는 단지 시작이었고 꾸준한 습관이 그를 치유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철학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통증이란 몸이 보내는 멈춤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돌봄의 신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통증을 없애려 하지만 사실 통증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나를 좀 쉬게 해주고 따뜻하게 감싸달라고요. 그 메시지를 가장 잘 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발바닥 관리입니다. 우리 몸의 맨 아래, 늘 바닥에 닿아 있지만 가장 소외된 곳. 그곳을 돌보는 순간 몸 전체가 안도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을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처럼 발바닥 파스 요법은 단지 통증 완화의 기술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철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철학을 꾸준히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한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행동 팁을 나눠보겠습니다. 몸의 회복은 마음의 회복과 함께 옵니다. 작은 파스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하지만 저는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의 회복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의학센터의 연구에서도 70대 이상의 참여자들이 단 4주간 발 자극 요법을 병행했을 때 근육 강도와 통증 내성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꾸준한 자극이 회복의 열쇠였습니다. 이제 통증은 운명이 아닙니다. 통증은 관리할 수 있는 신호이며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싶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매일 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일은 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 통증 없는 하루를 만들고 나아가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40년 넘게 환자를 돌본 한양대병원 재활의학과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70세 이후에도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몸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발을 돌보면 몸은 그 기억을 되살리려는 힘을 냅니다. 즉, 회복은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잊었던 건강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실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히 하려 하면 지칩니다. 오늘은 파스 하나, 내일은 물 한 잔, 모레는 스트레칭 하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둘째, 달력에 표시하세요. 매일 한 칸씩 체크할 때마다 오늘도 해냈다는 작은 성취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믿음을 가지세요. 일주일 동안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대부분 2주에서 한 달 사이 서서히 통증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낍니다. 넷째, 함께 하세요. 배우자나 친구와 같이 실천하면 서로 격려하며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 통증을 110까지 평가해두고 매주 한 번씩 체크해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옵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의 짐도 가벼워집니다. 서울적 십자병원의 통증심리연구팀은 통증 완화 후 우울감 지수가 40%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라 회복된다는 뜻이지요. 결국 건강은 약이나 치료실이 아닌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께 이 방법을 조금만 일찍 알려드렸다면 마지막까지 더 편안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덜 아프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은 결코 만병통치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발을 씻고 파스를 붙이는 그 짧은 시간이 내 몸을 돌보는 가장 인간적인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은 몸의 가장 아래에 있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혹시 오늘도 허리나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뻐근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조용히 발바닥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파스 하나를 붙이세요. 그건 단순한 약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게 건네는 괜찮아, 이제 쉬자라는 위로의 손길입니다. 한 달 뒤 여러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댓글로 그 변화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기적입니다. 오늘 그 기적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시죠. 통증 없는 하루, 편안한 밤, 그리고 활기찬 내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오래도록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